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법재판소의 불공정한 문제. 우리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헌법 가지고 기준으로 대통령 심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법, 이 말은 북한법이거든요. 북한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재판을 하지, 결코 헌법에 비추어서 법리에 맞게, 법치에 맞게 재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헌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믿기 어렵다고 봐요. 헌재는 87년 체제의 부산물이거든요. 87년 체제가 닿으면요, 헌법재판소도 공수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된다 봐요. 사라지된다. 제가 헌법재판소의 특기 3명, 다시 한번 종합조리 3명이 얼마나 불공정한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들은 전부 우리법 연구의 3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의 하는 행태를 보자고요. 과연 헌법재판을 할 자격이 지금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정계선의 남편, 그 다음에 이미선의 동생, 그 다음에 문영배의 부인, 이 3명 본인들은 문제가 너무 많고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가장 친한 부인, 남편, 동생, 친동생입니다. 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 공정한 재판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정계선의 남편은 제가 이제까지 방송했던 거는 남편이 황필규라고 저 대학 선배 법대학생회장 황필규가 인데 주로 중국인이나 외국인들 참정권 이런 운동을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김이수하고 같은 로펌이 공감해서 일을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방송을 했죠. 황필규. 제가 잘 아는 선배니까. 그런데 새로 놓은 게 뭐냐? 황필규가요. 와, 새로 놓은 게 대통령 탄핵에 거기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 대통령에게 탄핵해야 된다. 거기에 변호사들이 그때 서명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남편이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선언문이 언제 놓냐? 계엄선포 4일 뒤에 12월 7일 날 몇 명이 2,400명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지금 한 3만 6, 7천? 3만 한 6, 7천 될 거예요. 2,400명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근데 헌재에서만 많아. 헌재에서만. 지금 2,400명이 선언했다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거기에 황필규 이름이 올라있다. 이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재판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관이 남편이면 이게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에 떠나서 한 몸이잖아요. 매일 같이 방에 자고 같이 한 몸이잖아요. 이혼한 것도 아니고 별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편이 황필규도 문제지. 부인이 그때는 재판관 될지 안 될지 몰랐는지도 모르겠지. 그렇지만 부인이 법원장 판사면 남편도 처신 조심해야지. 아니 지금 헌재 재판관 될지 안 될지 몰랐겠지. 될 줄 알았으면 이름 안 올리겠지. 그러니까 근데 정계선이가 논란이 된다고 원래 마흔에게는 최근에 들어오고요. 바뀌었고 정계선은 옛날부터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처신을 보십시오. 부인이 헌법재판관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 남편이 탄핵 시국선언문이 주도자일 거 주도자. 그냥 이름 올리면 주도자 다 끌어모아서 황필규 역할이 유명하거든. 서울법대 학생회장이고 평생 그런 운동을 했으니까. 김일수가 또 대표 아닙니까? 탄핵 소추인단에. 그러니까 제 말은 남편이 주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주도했는데 거기에 부인이 판사를 한다. 이게 말이 돼? 아니 법 이전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것만 봐도 정계선의 정계선의 우리법연구회장 이런 문제 빼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탄핵 소추인단이 같은 대표하고 같은 로펌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변호사 2,400명을 모아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주도한 게 남편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 뭡니까? 배우자라도 그 노잖아. 우리 재척 기피 회피할 때 배우자였던 자도 안 된다고 당사자에. 그 노잖아요. 판사가 사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거든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진짜 명백하게 제척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선 동생은 제가 여기 한번 언급했잖아. 제가 동기라고. 이미선이 동생이 이상희 변호사가 연수원 28기 제하고 동기인데요. 이상희 변호사가 돈미양이 윤미향하고 그 정의기억연대 이사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자가요. 이자가 이게 그때 왜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소장이에요. 참여연대에 소송을 담당하는 게 소장인데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많이 걸었잖아요. 그때 제가 사건 번호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참여연대가 소송하면 거기에 당사자인데 이미선이가 재척 사유인데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의심이 있단 말이야. 아무도 재척한 적이 없고 우리 헌법 역사상 재척 기피 회피가 적용된 게 없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걸 이상희를 조사해 봐야 된다. 이것도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상희가 민변도 소속돼 있단 말이야. 활동을 많이 해요. 참여연대와 민변에도 소속돼 있다. 근데 이거 민변에 아니 그냥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해야 된다. 거기에 부위원장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민변하면 이게 대통령 탄핵의 배우잖아. 거기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특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말이죠. 이상희가. 와, 친동생이 또 남매간에 친동생이 대통령 탄핵에 완전히 앞장서고 있는 주동자인데 그러면 이게 언니가 재판관이다. 이거 공정합니까? 재척 사유인지 아니 떠나서 이 정도면 이게 스스로 피하는 게 맞지 않아요? 회피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정도 양심도 없어졌습니까? 이제 옛날에 대법원의 김선수는 옛날에 이재명이 성남시 재판 하나 했다고 빠졌잖아요. 그 정도 양심도 없냐고. 옛날에 대법관 김선수는 2016년에 성남시하고 경기도 소송을 내가 성남시를 대리했다. 거기 나는 이재명하고 관계되니까 재판에 빠지겠다. 이렇게 했잖아. 대법관이. 그거하고 그냥 비교해보라고요. 어느 게 더 불공정한지. 이것도 반드시 이민선이도 자기 문제 떠나서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영배 부인, 요거는 제가 추적 중에 있어요. 부인이 문영배하고 잘 아는 분 제가 고등학교 선배 통해서 계속 이 부인이 뭐 하는 분이고 왜? 이 부인이 재산은 이게 부인이 아마 갑자기 처가댁에서 아마 정년이나 상속이 됐는지 돌아가신 건 모르겠는데 그 재산이 갑자기 문영배 재산이 6억에서 16억 늘어난 거는 처가댁에서 돈 줬대요. 그 상속세나 정년세 낸지는 또 이게 검증해 봐야 되겠지. 세금 얼마 낸지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계속 의심을 가지고 문영배 부인을 제가 추적하느냐 하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재명이 하고요. 이재명하고 문영배가 지금 막 증거 삭제하고 난리인데 옛날에요. 옛날에 공적으로 서로에게 막 대화를 주고받은 게 최소입니다. 적발된 게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다 찾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최소 7번 이상 공적으로 주고받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막 상의하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상하게 꽂히는 게요. 이재명이가 문영배한테 만화님은 잘 계시느냐, 만화님은 잘 계시느냐. 이게요. 이게 저도 이게 법조인 여러 개 있지만 대화해도요. 부인을 거의 본 적도 없고 부인하고 부부 동반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만화님은 잘 계시느냐 이런 식으로 인사를 안 하거든요. 김혜경이가 경기도 이멜다 아닙니까? 김혜경이가 경기도 벅 가가지고 이게 정성호 부인, 그 다음에 뭐 우원식 부인, 완전히 경기도 벅하로 밥 처먹으면서 불법 선거운동 해가지고 우원식 의장 만들어준 게 김혜경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러냐? 저 선배한테 그 동기 또 우리 뭐 강모 변호사부터 거기에 18기 선배들이 많은데 계속 제일 친한 사람 한 대여섯 명 꼽으라면 그 부부 동반으로 계속 모였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근데 이거는
정성호는 확실히 자기가 이야기했거든. 정성호하고 이재명이가 부부 동반으로 계속 모인 거는 그건 맞아요. 정성호도 인정하니까. 정성호가 중학교 때 만난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 이야기 됐잖아요. 근데 정성호가 방송에서 문영배하고 이게 우리가 제일 친한 친분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노동법 학회.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이게 검증이 안 되니 근데 받은 제보라고 제가 말합니다. 제보에 하면 이게 이재명 그다음에 정성호 그리고 이게 문영배가 부부 동반으로 계속 어울려 다녔다. 이 제보를 제가 몇 군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인이 뭐한지 계속 제가 좀 이게 아는 분한테 문영배 고등학교 있거든요. 동문. 거기에 제가 계속 부탁을 하고 찾고 있는데요. 혹시나 왜 자기들은 전혀 친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하고 문영배가. 근데요. 부부 동반으로 계속 모일 정도면 이거는 엄청나게 친한 겁니다. 부부 동반으로 계속 모인다는 것은 보통 친분으로 저도 법조이지만 제가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재명이가 문영배의 부인을 여러 번 안 보고서야 만화님이 잘 계시냐고 이런 안부를 안 묻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렇게 안 묻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들에게 저는 문영배하고 이재명이는 부부 동반으로 오랜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부부는 지금도 같은 집에 생활하는 그래서 이 배우자의 공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정계선의 남편이 2400명 변호인단의 거의 대표로서 탄핵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이미선의 동생도 민변에 임원으로 탄핵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문영배는 부부 동반으로 이재명이하고 정성호하고 어리다니면서 연수원 동기 같은 서클로 친했다. 이런 재판관들이 재판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승부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더 의심을 확신을 가지는 게 이진숙 재판 아닙니까? 이진숙 재판에서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아니 이틀도 일하는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고 3명이 딱 일치해가지고 탄핵. 아니 이진숙도 탄핵하자는 이놈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한테 먼저 맞아 죽을 텐데 탄핵 반대 이름이 나오잖아. 문영배가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요. 문영배 부인이 야 이혼할 거야. 정계선이 남편이 당신 돌았냐? 탄핵을 받는 내가 탄핵을 주도했는데 돌았냐? 이혼하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미선이 동생도 언니 이제부터 우리 집에 와서 끊어. 우리 어머니나 전부 이게 탄핵 찬성인데 언니 관계 끊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명은 보나 안 보나 제일 중요한 게 재판에서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몰라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이 판사가 증거 조사하고 정의심 내서 기각 인용 이게 달라질 수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낼지 몰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 모르잖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우파라는 정영식이나 조한창이나 김복형이나 이 사람들도 언제 탄핵 찬성할지 박근혜 때 8대0 놓았잖아. 모르잖아. 근데요. 제가 이거는 100% 진짜 우리 안국동에 헌재가 안국동 있잖아요. 안국동이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야 이민선이 정계선이 문영배는 탄핵 찬성이야. 지나가는 안국동의 개도 다 아는 이게 무슨 재판이냐고. 재판하는 신용을 말라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3명이 탄핵 기각하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노는 부류가 가족이나 그 성향에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냐. 설령 지 양심이 야 이건 탄핵 사연이 아니다 해도요. 가족들이 그렇고 친구들이 그렇고 이러면 그 조직에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게요. 문영배, 이미선 가장 좋은 게 너 공정하게 심리가 4월 18일 넘기라고. 그러면 역사의 죄인은 안 될 거 아니야. 4월 18일 넘기란 말이야. 왜? 이도 저도 못하니 그럼 역사의 죄인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넘기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명씩 하는 게 어딨냐고요. 아니 유동규 씨는 한 명이 12번 나와서 하루 종일 한 명이 12번 나오잖아 대장동에. 근데 하루에 제가 했잖아요. 2월 4일 날 하루에 홍장원 나와. 그럼에도 얼마나 중요해. 여인영 사령관 많이 물어봐야 돼. 여인영 나와. 이진우 수방사 나와. 제일 중요한 정의를 하루에
90분씩이야. 그럼 이게 물을 게 뭐 있냐고요. 그럼 유동규 씨는 왜 12번 부르냐고 하루 종일.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문영배 이미선이 아닙니까? 이미선이 수명법관, 문영배가 소령대행이니까. 그 하루에 한 명, 하루도 부족해요. 필요하면 이틀도 넣고 3일도 넣어야 돼요. 이런 게 재판하고 있다. 따라서는 우리 법재판소 이건 믿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이 세 명은 즉각 회피하든지 사퇴하든지 아니면 이게 퇴임 이후까지 정당하게 심판을 해서 2명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